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입니다.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했는데, 쿤이 이 책을 발간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수용되었던 과학의 진보는 전대 과학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이를 후대에 물려주는 정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쿤은 과학의 진보란 하나의 이론 구조의 포기와 그 자리를 양립 불가능한 다른 이론이 대체하는 혁명적 과정이며, 이 다른 이론의 수용은 마치 종교적 개종이나 게슈탈트 전환처럼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쿤의 이런 새로운 과학관을 담은 과학혁명의 구조는 출간되자마자 과학 철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쿤은 1922년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에서 태어났고 1943년 하버드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대학원 과정에서 자연과학개론 강의를 거두면서 과학사에 관심을 갖게 되죠. 특히 그는 17세기 역학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1951년 가을 학기부터 쿤은 하버드 대학의 교양과정 및 과학사의 강사와 조교수로 역임하면서 많은 과학사 강의를 담당했죠. 그는 강의를 준비하는 외에 대부분을 과학사 연구를 몰두해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른바 과학혁명에서의 코페르니쿠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는 모든 과학과 사회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중세사회였는데, 중세 천문학과 수학적 능력이 탁월한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 이외의 분야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태양 중심의 우주 구조의 발상의 전환이 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곧 과학사학계의 주목을 끌었고, 이로써 그는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게 되었죠. 쿤은 과학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가 과학의 이론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 철학 저서인 과학혁명의 구조를 집필하게 된 것은 과학자 출신으로 과학사를 연구하면서 전통적 과학 철학자들의 견해가 역사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 진보가 전과학, 정상과학, 위기, 혁명, 새로운 정상과학, 새로운 위기와 같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패러다임은 특별한 과학자 사회가 채택한 일반적인 이론적 가정들과 법칙들, 그리고 그것들의 적용에 대한 기술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의 존재 여부가 과학과 비과학의 구별 기준이 되죠. 패러다임 안에서 연구자들은 그 패러다임에 무엇이든 간에 정상과학을 행합니다. 정상과학 안에서 활동하는 과학자들은 실험의 결과에 의해 나타난 실제 세계와 여러 측면들의 형태를 설명하고 조절하려는 시도를 통해 패러다임을 명료화하고 발전시키죠. 정상과학자들은 그들 연구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패러다임 안에서 퍼즐풀이하듯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들은 답이 있다는 것도, 답을 얻기 위해 어떤 규칙을 쫓아야 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에, 어떤 과학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나 실험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경우 그것은 답이 없거나 문제를 푸는 규칙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과학자의 능력 부족이나 실수에 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과학의 위기는 정상 과학자들의 활동에 의해 도래됩니다.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명제에 봉착하거나 명백한 반증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 정상 과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반증 사례라기보다는 변칙 사례로 해석하거나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죠. 그러나 변칙 사례가 패러다임의 기본 원리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어 정상과학자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력이 모두 숲으로 돌아갈 때에는 변칙 사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더욱이 변칙 사례가 사회의 절박한 요구의 중요성을 지니게 될 때 심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패러다임의 옹호자가 자신감을 상실할 정도로 패러다임이 약화되고 그 토대를 잃게 되면 혁명의 여건이 성숙했다고 볼 수 있죠.
경쟁적인 패러다임이 나타나면 위기의 심각성은 한층 더해지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은 해묵은 패러다임과 전혀 다르고 그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본질의 변화를 수반하므로 패러다임이 달라지면 세계를 구성하는 사물도 다른 종류가 됩니다. 경쟁적 패러다임의 지지자가 서로 간의 상대편의 전제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의 논증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쿤은 과학혁명인 정치혁명처럼 논리적 확률적으로 설득력을 지닐 수 없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쿤은 과학자 개개인이 하나의 패러다임에 섰던 믿음을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종교적 개종이나 게슈탈트 변화로 보고 있죠. 따라서 그는 한 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논리적 논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고 왜 합리적인 과학자가 그런 변화를 겪는지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쿤은 이런 과정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역사적 사례들과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 이 책이 출간된 이후 과학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쿤이 제시한 과학 진보의 과정이나 인식론에 대한 해석이 파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 예로는 쿤이 과학의 누적적 발전이나 이런 중립적 관찰을 부정했고 정상 과학자들의 자신들의 패러다임에 대해 무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고 주장했으며 더 나아가 패러다임에 대해 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패러다임의 상대주의는 많은 반론을 야기했습니다. 물론 한 이론의 경쟁 관계에 있는 이론과 비교해서 우월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측의 정확성, 전문적 문제와 일상적 주제 간의 견해, 해결된 상이한 문제들의 수, 단순성 범위, 타 분야와의 공약성을 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최상으로 기준으로 제공한 것은 관련 공동체의 합의였고 합의에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특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이 합리적으로 논증될 수 없기 때문에 낡은 패러다임이 버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패러다임의 새 패러다임과 열등하다고 평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그의 주장은 과학이 엄밀하고 사회적, 역사적 재현상과는 상관없는 과정이라고 믿어온 과학 철학자들로 하여금 과학에서 진보라는 개념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쿤이 야기한 상대주의 대 합리주의적 논쟁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서술된 과학 이론의 진보는 절대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는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과학 이론의 구조적 역사적 연구에 기반이 되었죠. 또 비단 과학 이론에 대한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학문 분야와 사회 현상에서도 적용되어 과학혁명의 구조의 영향력을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